안녕하세요. 물 붓는 하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펌프 수동력, 축동력, 그리고 오토 동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속방 설비 기사 기계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데요. 단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나왔어요.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른쪽 아래 보시는 뭐 102분의 2 분의 감마 QH 해가지고 계산 풀이법만 알고 계실 텐데, 이 수동력, 추동력, 모터 동력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지 그 이후에 뭐 관리사, 그다음에 기술사 문제를 풀 때 더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장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제가 일단 오른쪽 왼쪽에다가 이제 펌프랑 모터 그림을 그려놨어요. 그래서 펌프가 한 세트, 모터 한 세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펌프가 작동하려면 모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. 그래서 펌프랑 모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. 모터가 전기적인 힘을 받아서 돌아가서 이 펌프 쪽에 힘을 전달해 줘야만 이제 펌프에서 이제 물을 흡입해서 물을 토출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펌프 자체적으로 물을 흡입해서 토출하는 게 아니라 모터가 있어야지만 펌프가 돌아간다.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설마 있겠죠?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왼쪽 펌프부터 보시면 펌프는 기본적으로 이 축이 있습니다. 축. 이 축을 저희가 샤프트라 부르는데, 이 축이 있고요. 이 축 끝에 임펠러가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축이 쭉 오른쪽으로 연결돼서 여기 보면 이게 네모난 게 연결 이음부예요. 그래서 이 이음부를 중심으로 왼쪽이 펌프, 오른쪽이 모터입니다. 그래서 축과 모터는 이 이음부를 통해서 이어져 있고요. 이 축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모터가 이제 아래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 아래 방향 회전된 힘이 이 축에 전달이 돼서 이 축 끝에 있는 임펠러가 회전을 해서 이제 물이 흡입돼서 토출되게 되는 겁니다. 이 원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좀 적어 놨어요. 그래서 펌프 작동 순서를 일단 적어 놨는데 정말 중요하니까 꼭 이해하면서 기억하세요.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, 전동기, 모터가 작동을 해야겠죠. 모터 작동은 뭐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하겠죠. 그래서 전동기, 모터가 작동하고 나서 두 번째로 모터가 펌프 축으로 힘을 전달합니다. 그래서 이 모터가 이 펌프 축으로 힘을 전달합니다. 근데 힘을 전달할 때 항상 100% 힘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전달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전달 계수를 곱해줘야 돼요. 어디다 곱해줘야 되냐면은 이 축동력에서 모터 동력으로 갈 때 전달 계수를 곱해줘야 돼요. 왜냐면은 이제 모터에서 이제 펌프 축으로 힘을 전달할 때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손실이 발생되는 그 비율만큼 전달 계수를 곱해줘야지 이제 모터 동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터 동력이 축동력보다 더 크겠죠. 그리고 나서 세 번째, 축에서 물로 힘을 전달하여 물로 이송하게 되는데, 역시 이 축에서 이제 축 끝에 이제 임펠러가 회전을 해서 이제 물을 흡입해서 토출하게 되는데, 이때 역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. 왜냐면은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힘을 전달할 때 100% 힘을 다 내가 10의 힘을 전달할 때 10의 힘을 전달받아서 이제 작동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손실이 발생해요.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펌프의 효율을 고려해야 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펌프 효율을 또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요약하면은 이 전동기, 모터가 작동해서 이 작동된 모터가 이 펌프 축에 힘을 전달해서 이 펌프 축 끝에 있는 임펠러까지 전달해서 이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이 임펠러의 회전이 이 물로 힘을 전달해서 물이 토출되게 된다. 원하는 곳까지 이동해서 이제 소화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. 그래서 제가 왼쪽 밑에다가 또 정의를 적어 놨습니다. 수, 축, 모. 그래서 수동력, 축동력, 모터 동력에 대한 정의를 적어 놨는데, 일단 첫 번째, 수동력은 물수예요, 물수. 워터 호스파워라고 하는데, 펌프에 의하여, 여기 보면 이 펌프에 의하여 이 물에 실제로 주어지는 동력을 말해요. 그래서 이건 정말 이론적인 이 물에 작용되는 힘을 말하기 때문에 효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식이 있는데 102분의 감마 QH라고 나와 있는데 뭐 efficient라는 효율, 그 다음에 무슨 뭐 K 전달계수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죠. 그래서 수동력은 펌프에 의해서 물에 실제로 주어진 동력을 말해요. 그 다음에
두 번째는 축동력은 여기 이 축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, 동력을 말하는데, 어떻게 작동한다고 그랬죠? 모터에 의해서 작동하잖아요. 그래서 모터에 의해서 이 펌프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동력을 말해요.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셰프트 홀스파워라고 그러는데, 여기 제가 축을 영어로 셰프트라고 그래요. 그래서 축동력이 할 때 고려돼야 되는 거는 효율을 고려돼야 돼요. 효율.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펌프가 작동해서 물에 힘을 전달할 때 손실이 발생해요. 그 손실을 이제 효율로 계산하는 거예요. 그래서 102 곱하기 2 분의 로우 QH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펌프는 효율은 뭐 한 60%, 뭐 50% 만약에 60%다. 펌프 효율이 60%다. 그러면 이제 0.6을 하면 되겠죠. 0.6을 이제 분모로 나눠주면 어쨌든 수동력보다 더 크겠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동력이 100kW다. 근데 효율이 뭐 0.6이다. 그러면 여기 작아지겠죠. 그죠? 60이 되겠죠. 60kW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, 모터 동력. 모터 동력은 이 모터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동력을 말해요. 그래서 제일 크겠죠. 왜냐면은 이 모터, 여기 모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있고, 이 모터 작동한 동력이 이 축에 힘을 전달하고, 이 축에서 다시 또 물로 전달해야 되니까 각각 가면서 손실이 발생하죠. 그래서 이 모터를 작동하시는데 필요한 동력이, 모터 동력이 가장 큰 값입니다. 그래서 이 모터 동력은 이 축동력에서 이제 전달 계수를 고려해야 합니다. 전달 계수는 이제 모터가 축으로 힘을 전달할 때 이제 그 손실되는 그 값을 이제 전달 계수로 고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, 마지막으로 계산 풀이 팁을 이제 알려드리면은, 보통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,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, 102 곱하기 2 효율분의 감마 QH 곱하기 K.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2분의 0.163 QHK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식을 쓰고 어떤 경우에 이 식을 쓰는지 이제 둘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씩만 외우시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식을 외우고 있다. 102 곱하기 2분의 로우 QH를 외우고 있다. 그러면은 이때 Q 유량이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를 쓰시면 되고요. 아니다, 나는 이게 더 간단하다. 0.163이 더 간단하다. 난 163 더 좋아해요. 이러면은 이 효율분의 0.163 QHK를 외우시면 돼요. 다만 이때 이 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 Q의 단위를 세제곱센티미터 퍼 미닛으로 미닛을 적용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1번, 2번 가지고 이제 문제 예를 하나 들어서 계산해 봤는데요. 이 효율이 0.6, 그다음에 Q 유량은 10 세제곱센티미터 퍼 세크, 그 다음에 H 양정은 10, 그 다음에 K는 1.1이라고 해서 하고 가정하고 각각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. 그래서 102 곱하기 0.6 분의 효율이 0.6이죠. 그래서 분의, 그 다음에 이 감마 물의 그 비중량이죠. 그래서 1000 곱하기 10 세제곱센티미터 세크, 10 세제곱미터 세크 곱하기, 그 다음에 양정 10 곱하기 전달계수 1.1. 이게 왼쪽 식이고요. 그 다음 오른쪽 식은 0.6분의 0.163. 근데 왼쪽에 세제곱센티미터 세크니까 단위 환산하면은 1분의 60초죠. 그래서 이거 없어지고 해서 60을 곱해주고, 그 다음에 곱하기, 그 다음에 H는 10 양정 곱하기 K 전달계수 1.1 해서 왼쪽, 오른쪽 둘 다 값을 계산해 보니 왼쪽 값은 1793.38kW가 나왔고요. 오른쪽은 1793이 나왔어요. 제가 이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한 건데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잖아요. 소수점 D 제외하고는. 그래서 보통 소수점 첫째 자리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793.2, 1793.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근데 시험 볼 때 채점하는 사람은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, 이거를 고려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이 식을 써도 되고 이 식을 써도 되고 어떤 식을 써도 문제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1793으로 쓰거나 1793.38로 쓰거나 모두 다 정답입니다. 그래서 소수점 차이이므로 무시 가능하고 결론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왜 여기서 102를 나눠줘야 되냐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, 왜 102를 나눠줘야 되냐면 1kW는 102 kgF 곱하기 미터 퍼 세크가 1kW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거 단위 환산해 보면 알 텐데 1kW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102를 나눠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으로만 기억하고 계시고, 어쨌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. 만약에 시험이 어려우면은
이 순서에 대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전달 계수가 뭐냐, 그 다음에 뭐 효율이 뭐냐라고 이제 지금 소방설비기사 기계에 나오는 시험 문제 나오는 추세가 정의, 그 다음에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식만 외우면 안 된다.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. 아셨죠, 여러분? 항상 이 순서, 원리,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어떤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식만 외우지 마시고 이 정의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, 그리고 어떤 순서에 작동하는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